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주저앉았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의 실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적 자체는 호조였지만 세부 지표에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 정찰총국의 리창호 국장 등 장군 3명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리 국장이 러시아에서 무인기를 활용하는 전술을 습득해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리 국장은 대남과 해외 공작을 총괄하면서 최근 드론 정찰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비만 환자의 무릎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고비는 앞서 비만 외에도 암과 알츠하이머 치매, 심장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나왔던 바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자, 일단은 미증시가 전일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그에 영향을 받은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 조금 반등을 시도하나 했지만 쭉 미끄러지면서 그 이후 강한 반등에 실패하고 결국 연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오늘 11월 첫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금요일인데다가 수급이 굉장히 또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속으로 많이 앓고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 시즌 지나가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미국의 대선 시즌. 대선 지나고 나서의 우리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와 관련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들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관련주들 자세한 전략들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냥 밝게 시작할 수만은 없었던 11월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고비를 넘겨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예상됐던 만큼의 흐름을 보여줬구나라고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를 대비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얘기부터 또 나눠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조금 크게 밀렸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76% 밀렸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두 실적 자체는 괜찮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조금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플랫폼이 굉장히 양호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목했던 건 이제 실적보다는 향후 이제 AI로 그래서 투자한 만큼의 돈이 얼마나 벌어들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세부 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만족스러운 단계는 아니다라고 인식이 되면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된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이나 빅테크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보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더 나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사실 지금 시장이 10월 들어서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냥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거에 만족도를 높여주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의 차익 실현을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오늘로써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마무리가 되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이 이벤트 지나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와 또 정치적인 이런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집중을 해가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골라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가 사실상 빅 위크였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한 실적을 내놓는 주가 바로 이번 한 주였죠. 경계감이 그만큼 작용을 했던 한 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실적이 또 호조로 나왔음에도 그에 크게 열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크나큰 이벤트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추이를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러시아의 파병을 북한이 보냈는데 거기에도 선발대로 가 있는 장성의 명단이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북한에서 대남 그리고 해외 공작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정찰 총국의 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리창호가 거기에 가서 이제 드론 전술을 익혀온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북한이 이제는 단점도 보완하겠다라는 취지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북한군 같은 경우는 드론 전투 훈련 경험이 이제 거의 없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파병을 보냈다. 그리고 그 파병한 장성 명단까지 공개가 됐는데 그 네. 명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는 뭐 제임스 본드급의 네.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드론이나 방산 관련주들이 또 한 차례 크게 움직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방산 관련주들은 뭐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기도 하지만 네.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 이전에 조금씩 이제 노이즈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한 번씩 다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뒤쪽에서 방산과 관련돼서 오늘 많이 움직여줬던 종목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도 방산에 대해서 짚어보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신의 섹터가 방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테마성을 띠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수주 모멘텀 실적이 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밀착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고비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암, 그리고 알츠하이머, 심장질환 이런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니 이제는 관절염에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위고비가 만병통치약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사실은 제가 좋은 뉴스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관련해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맞아요. 이슈화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상 어떤 것이 개발이 되고 나면은 그런 잡음들은 당연히 있을 수 따라오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이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씩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일라일리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 일라일리도 비만 치료제 그쵸. 마운자로가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영업이익이나 실적 부분이 좀 둔화됐다는 세부 내역들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해서 좀 주가들이 밀려나는 영향이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도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제 위고비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 이면에 보시면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11월 달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노보노디스크, 이 위고비를 만들었던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이제 11월 달에 또 비만 학회가 있어요. 미국에서 비만 학회에 대한 이런 일정을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기대감을 반영시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오랜만에 또 한번 가지고 왔으니까 뒤쪽에서 밀착 종목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세가 정말 무섭게 나왔던 때가 있었는데 잠깐 조금 잠잠해졌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마운자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쏠리면서 위고비는 잠깐 주춤하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으시죠? 저희가 잠시 후에 팩트체크 통해서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팩트체크로 저희가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이와 맞는 밀착 종목도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셔야지만 모든 대표님의 전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50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주식광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두 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이 모든 내용을 다 담기에는 조금 짧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1시에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을 하실 예정인데요. 주식광장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정보들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보너스처럼 혜택을 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들을 그날 장중에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십니다. 이런 종목들로는 여러분이 단타로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보너스 종목도 팍스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오늘도 양시장은 파랗게 물들고 말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0.54% 밀리면서 2,542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낮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빨간불을 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 넘어서부터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오늘은 또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물량을 조금 더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또 워낙 약세를 보였던 탓에 국내에서는 대형주 중심의 하락이 나타났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조금 더 크게 빠졌죠. 1.89% 밀리면서 오늘은 729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지수가 한 차례 더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나타났고요. 역시나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 장세가 연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래도 어려운 한 주였는데 어찌저찌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해봐야겠죠. 일단 오늘 시장 또 이번 한 주는 어땠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참 이제 뭐 한숨부터 나오는 장이었죠. 저만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어렵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선 결과도 무조건 이제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관망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주간이다라고 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듯이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라는 얘기를 하듯이 지금 시장은 어느 때보다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런 만큼 이제 수급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미증시까지 전일 도와주지 않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당연히 이제 따라가는 그런 상황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전일 미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올랐다 내렸다 했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대형주가 모두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수 자체에 좀 하방 압력을 키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굉장히 또 어느 때보다 악재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굉장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근데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상승세보다 오히려 이제 좀 실적이 부진했다 혹은 가이던스가 모자랐다 하는 종목들의 기업이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크게 올라가주지 못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코스닥 지수가 5개월 연속 지금 4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11월 달까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이후로 5개월 연속 하락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7월 이후로 이번 10월 달까지 4개월 연속을 하락을 했는데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번 11월은 그래도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만큼 과매도권에 진입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대선 지나고 그다음에 이런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고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11월, 12월 다시금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은 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전까지는 조금씩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들을 잘 추려내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그 11월 장 이제 초반이니까 초반에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만할지를 준비를 해왔으니까 뒤쪽에서 두 가지 이슈 함께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의 변화에 여러분이 조금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국내 증시의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점이었죠. 11월 돼서 수급이 조금 더 진전이 있을 것인지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전반에서 조금은 용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부족해서 자꾸만 뒷걸음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안에서는 개별적인 종목만이 튀어오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종목을 보는 눈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보는 눈이 부족해도 수익을 제대로 챙겨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밀착 종목에만 주목을 해도 되는 이유 수익률 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테크윈이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한 뉴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죠. 지난번에 10월 23일에 방송에서 저희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그 다음 날 24일에 진입을 하셨습니다. 11월 1일이 되기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9% 넘는 수익을 챙기는 종목이 됐습니다. HBM과 관련해서도 종목별로 조금 희비가 엇갈린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이렇게 튀어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눈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으시니까요. 여러분은 대표님을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SK이노베이션은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공개했던 밀착 종목인데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거든요. 현재로서 수익권에 안착을 해 있어서 이렇게 보유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수익률표에 나와 있는 종목들,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는 이 수치들 모두가 찐 수익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 기준으로 얼마나 상승했냐라는 걸 보여주는 상승률이 아니라 진짜 진입하고 청산해서 가져온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하루 대표님의 전략을
따라가시다 보면은 밀착 종목으로 이렇게 찐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테마, 다양한 섹터 안에서 확실한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거 수익률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업데이트 될 수 있었는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크윙이 그래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왔네요. 어떻게 좀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네.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쪽을 이제 가장 또 이제 반도체 사이클 안에서 먼저 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테크윈 같은 경우는 이제 HBM의 수율 개선, 수율이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SK 하이닉스를 삼성전자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수율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수율 개선에 기여한 대표적인 장비를 가장 먼저 제조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 테크윈이 또 이전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78,000원 갔던 종목이 이제 30,000원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절반 이하로 조정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은 이제 바닥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10월 23일에 테크윙을 이제 반도체 공략주로 가지고 나간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수렴 구간에 걸치면서 이제 전일 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금일 1차 목표가인 45,000원 구간을 이제 돌파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2차 목표가도 제가 저와 함께하는 그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유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크윙 말고도 한 종목이 더 있습니다. 일단 9월 30일, 9월 말일에 제가 함께 이제 오늘처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이 코스맥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를 제가 이때 가지고 나온 이유는 이전에 화장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3분기 실적은 뭔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인 게,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대치가 높아 있는 상황에서 주가의 조정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추세를 이제 상방으로 올려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은 앞으로의 화장품과 관련된 수출 실적 모멘텀이 실제로 우리가 가시화될 수 있는 섹터가 과연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제 화장품이 대표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11월, 12월 가면은 연말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비와 관련된 대형 이벤트들을 또 앞두고 있는 실적과 관련된 또 이벤트가 있는 기간인 만큼 화장품도 이 안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를 가지고 갔던 이 시점으로부터 해서 사실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죠. 위아래 좀 흔드는 구간이 있었지만, 이런 241 이동평균선이라는 장기 이동평균선, 이게 이제 1년간의 주가의 평균을 이어붙은 선인데,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지지가 나와주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힘을 모아가면서 응축을 시켰다가 지금 3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이 조금 부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탄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서 충분히 오늘 15만 3,2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16만 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에서 일부 익절을 하시고 남은 물량은 16만 원 아래 그 언더에서 조금 다시 좀 추세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테크윙이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이런 종목 나도 혼자서는 하기 어렵고, 오늘 밀착 종목 두 종목 같이 나올 건데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장중에 또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몇 안 되는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이냐? 글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많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착 종목으로 앞서서 만나봤던 종목들 수익권에 안착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살펴봤죠.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시죠. 먼저 반도체 안에서 HBM과 관련된 종목으로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죠. 테크윙 살펴봤습니다. HBM의 수율을 개선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시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사실 반도체주 전반이 오늘 썩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중에서 오름세가 나타나는 몇 안 되는 종목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셨죠.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익률 9.34%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품 안에서 코스맥스를 기록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분석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밀렸는데요. 화장품 안에서 실적 전망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코스맥스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서 수익권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보고 있으니까 코스맥스 눈여겨보고 있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 대표님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불수급 포착기라는 대표님이 가진 기술인데요. 장중에 시세가 몰리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불수급 포착기가 정확하게 포착을 해냅니다. 그렇다면 그날 안에서 시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죠. 대표님이 이런 종목들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장중에 공개를 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몇 차례 조금 포착이 됐었죠.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워낙 오늘 같은 장은 정말 힘든 그쵸. 장이죠. 뭔가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 그다음에 올라가다 빠지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수급 안에서도 강한 또 파워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불수급 포착기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착기의 내용은 사실 이제 로직 같은 경우는 분봉상 거래 대금이 20억 원 가량 급격하게 상승할 때 이제 신호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봐야 될 것들은 이제 실시간 종목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 이슈가 얼마나 좋은 것들이 같이 붙어줬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파동의 눌림목 포착되고 난 이후에 파동 이후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장중에 이 종목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오늘 포착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착됐던 종목들 체크를 해보자면 DS 단석. DS 단석이 오늘 단연 또 강하게 또 올라가줬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제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올라가줬습니다. 지속 가능한 항공유라고 해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탄소 절감을 위한 SAF 원료 공장의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1조 원이 넘는 이제 투자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오늘 10% 넘는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차트를 같이 함께 보시면 쭉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이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장대 양봉과 그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대량 거래량이 출몰이 되면서 강하게 급등을 해주는 캔들이 하나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거래일 연속해서 이제 눌림목 발생하고 나서 전일과 오늘 이제 이틀 연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검색기에 포착된 시점들을 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부터 또 강한 수급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와 줬죠. 어제 오후에도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와 줬고 그 수급이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흐름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11월 1일 장 초반부터인데 장 초반부터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고 올린 다음에 다시 눌림목 발생, 그다음에 다시금 거래대금 동반된 상승. 이 파동이 이제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나온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요 안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또 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잡기보다는 조금 더 눌려 있을 때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장중에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월요일 장중에 시장 상황을 보고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볼 수 있으면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자세한 전략과 함께 같이 공략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미 어제와 오늘 강하게 거래량과 동반된 상승이 또 나와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14% 가량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우리바이오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대마 관련된 관련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뭐 어제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 날뛰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해리스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다. 그다음에 뭐 사전 투표를 했는데 해리스의 이제 당선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런 내용들의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바로 이렇게 또 대마와 뭐 낙태 관련주 이렇게 해리스 트레이드로 급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기사가 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런 차트상에서 들어오는 이런 힌트들,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이런 힌트들을 포착을 해낼 수 있다면 이 종목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상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이제 뭐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해서 또 대장주격으로 움직여줬던 만큼 이렇게 끼가 있는 종목인데 이제 한번 치고 올린 다음에 주가가 쭉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자리까지 회귀를 했죠. 그러고 나서 오늘 바닥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또 만들어내는 그 차트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검색기에 포착됐던 순간은 이제 어제와 오늘 포착이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10시 30분쯤에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오면서 검색기에 포착이 됐고 그런 다음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에서 이제 공략을 한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시장이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팍스통신망 안에서 가격 전략을 자세하게 드렸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다시 한번 자리를 주게 된다면 이미 동반된 이런 거래량과 관련된 이제 시장의 관심도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좋은 자리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수 있기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가 좋게 나오고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나도 같이 함께 장중에 공략을 해보고 싶다. 단기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눌림목에서 뭐 3% 내지 5% 정도의 수익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하는 방에서 오늘 밤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또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장중에 이루어지는 이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 안에서 하루 대표님만의 불수급 포착기에 정확하게 포착된 종목들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DS 단석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오늘 장 안에서 포착기에 포착이 됐는데요. 각각의 개별적인 이슈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DS 단석은 투자 공급 계약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께서는 포착기 안에 설정값을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시스템이 알아서 시점을 포착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바이오, 오늘은 해리스 트레이드가 조금 더 나타나면서 바이오주들 안에서 시세가 분출되는 종목들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우리바이오도 오늘 장 안에서 14%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혼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눈 떠보니까 언제 저 종목이 10% 올라갔지? 20%까지 언제 갔지? 라는 생각만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밥상 앞에 앉으셔서 대표님이 주시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되는 종목들 장중에 보너스처럼 혜택으로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나 팍스통신망 안에서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불수급 포착기는 뒤로 하고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는 밀착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겠죠. 하나씩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산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헤드라인 통해서 내용을 짚어봤기 때문에 이슈는 조금 간략하게 생략을 하기로 하죠. 자, 북한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시세가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반기 중에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이제 뭐 대선 전까지는 또 한 번 더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방산과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시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시장의 주도주가 없고 그다음 그만큼의 탄력성 있게 움직여줄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 또 강하게 올라가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실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있죠. 현대로템이라든지 뭐 아니면 LIG 넥스원 아니면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있지만 최근에 시장이 어렵고 수급이 돌지 않다 보니까 그보다는 조금 시가총액이 낮고 탄력 있게 올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의 강한 상승들이 또 눈에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북한 병력이 11월 중에 4,500여 명이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북한군이 드론 쪽에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 쪽에 받는 게 이제 드론 기술이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제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국내 드론과 관련된 시스템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하게 움직여줬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 다 방산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드론과 관련된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좀 작고 또 탄력 있게 움직여줬던 그런 끼가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안에서 좋은 자리가 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특징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같은 경우는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UAM 관련주로도 언급되면서 그 UAM이 곧 이제 드론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드론 관련주로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런 드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끼를 가지고 있죠. 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전에 없었던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이제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뭐 장중에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6% 가량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종목 이외에도 이제 드론과 관련해서 또 대표적으로 이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을 제가 오늘 뒤쪽에 밀착 종목과 관련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 수급, 불수급 포착기에도 포착됐던 이력이 있을 만큼 시장에 강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드론 관련 밀착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산 안에서도 조금씩 수급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처음에는 대형주 단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나 했더니 여기가 이제는 지지부진해지니까 조금 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형 단으로 그리고 또 드론까지도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제이시언 시스템 만나봤습니다. 드론 관련주로서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돼버렸죠. UAM 관련주로 드론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론 이슈로 이렇게 시세가 급격하게 분출됐다라는 것을 차트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는 이전과는 좀 확연하게 달라진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시세가 나올 때는 정말 무섭게 나오기도 하는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드론과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불수급 포착기에도 포착이 됐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또 끼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착기에 포착이 됐던 종목이라면 시세 분출이 나올 때는 또 어마어마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눌림을 계속해서 주고 이제 급등과 눌림을 반복하는 구간인데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UAM 드론 이제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하게 UAM 광섬유 관성 센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시키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시켰을 때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은 이전과는 다르게 드론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재료들이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같이 동반된 수급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불러왔을 때 이 자리에서 고점 상단을 뚫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차트를 좀 가까이서 보시자면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분들이 이전에 없었던 강한 거래량과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모여져 있는 구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건데 급등 이후에 지금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는데 급등 시의 거래량과 비교해서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조정 시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달면서 쭉 다시 말아 올리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 자리가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을 두고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상단까지는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두고 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 드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보일 수 있는 이 종목명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오늘 밤 11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정확한 종목명과 자세한 가격 전략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만나봤던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처럼 UAM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재료를 다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조금 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는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6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또 크게 한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일 이평선을 향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의 밀착 종목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방송에서 공개해드렸던 밀착 종목들이 정말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했었던 테크윙도 일주일 사이에 9% 넘는 수익 실현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테마, 섹터 안에서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밀착 종목으로 가져오십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 코스맥스처럼 보유 중인 종목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오늘의 밀착 종목까지 같이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면서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으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위고비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지만 이 이슈를 발판 삼아서 저희는 제약바이오를 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약바이오만 놓고 본다면 사실 하반기 들어설 때 나타났던 그 화력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은 감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실까요? 일단은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네. 미국 시장에서부터 조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함께 이제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그 위고비를 만든 노보 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11월 6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이 위고비 품절 대란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지금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비만 학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런 학회가 있을 때마다 또 개별 이슈로 인해서 또 강하게 상승해주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조금 기대감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리가 가져가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위고비 관련해서 또 급등을 했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불수급 포착기에서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20% 넘는 29% 상한가까지 찍었는데 지금 장중에 19%로 마감을 했네요. 강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면 이 종목이 자사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위고비 물량을 업계 최다로 보유하고 있다. 업계 최다로 확보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유비케어라는 종목이고 그렇게 보고 놓으면은 지금 이제 위고비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지만 충분히 이런 이슈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들은 위고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밀착 종목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유비큐어 이외에 위고비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밀착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밀착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수급 포착기의 포착 종목으로 포착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강하게 또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수급이 쏠린 종목인데 앞으로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일정을 앞두고 있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로 언급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의 재료나 수급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라고 하면요.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이제 생산하는 노보노디스크의 CDMO,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서모피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소모품을 제공을 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자, 계속해서 지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품절 대란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죠. 한국에 상륙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보노디스크와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특징주로 설명드렸던 유비큐어가 오늘 이제 급등을 한 이력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밀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리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 위고비 상륙과 함께 굉장히 또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보노디스크의 CDMO를 맡고 있는 서모피셔의 소모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바닥에서부터 강한 거래량이 실린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한 차례 나오고 지금 이제 주가들 비만 치료제 또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에 같이 이제 쉬어가다가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하락을 멈춘 구간이 이 1년선입니다. 1년선. 1년선은 또 강한 저항대이기도 하지만 돌파가 나오고 나면 또 강한 지지 구간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강한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 자리를 조금 지켜준다 혹은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주가는 이렇게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노보노디스크 대표적인 수혜주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발표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 확회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위고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요. 관련주로 유비케어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장안에서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직까지 위고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종목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보다 우리가 조금 더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밀착 종목 공개해 주셨죠. 노보노디스크 CDMO 기업의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비케어보다도 더 큰 상승을 노려봄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로 봤을 때는 이 위고비의 국내 출시로 급격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올라갔던 만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 상황이죠. 그래도 현재로서는 24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시 한번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추가 상승이 크게 나올 거라고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 여러분이 수익으로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밤 11시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중 혜택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신망 안에서는 장중의 보너스처럼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만의 불수급 포착기에 포착이 되는 종목으로 여러분이 단기적인 접근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다 알차게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루 대표님과 금요일 마무리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